지금 서울이 평균 분양가가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6억의 대출 받잖아요. 원리금 상환 들어가면 395만 원을 내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한 달에 395만 원을 버는 사람도 아주 흔한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벌어도 내 수익의 60%를 원리금 상환하고 살아야 돼.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겠죠? 전세가 없으면 월세로 살겠죠? 아니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든지. 자, 그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금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좀 덜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 친구 따라 연끌로 집 사신 분들이, 이게 한 20년, 21년 뭐 그렇게 샀잖아요. 제가 그때가 집값이 고점을 찍을 때였어요. 사실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서 안 산 사람들이 전세가 가격이 폭등하니까 임대차 보호삼법의 발표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막 전세가 폭등하니까 정신없이 산 거야. 분명히 이것은 제가 꼭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그 유튜브에서 제 방송에서 엄청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 폭락론자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상승론자였고, 그때도 2030 세대의 어떤 집단적 그 광기가 나타나고 있다. 저 그래서 사지 말아라. 사면 꼭지에 울린다. 그래도 막 샀어요. 그때 많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그 뭐 사라고 부추긴 유튜버들 많아요. 뭐 그리고 부동산 강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알면서도 그랬으면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누가 봐도 꼭지였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꼭지. 예. 부동산을 오래 한 사람들은 꼭지라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부동산 사무실 했던 사람이니까 2030 세대가 그때 다 물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또 그것만 했나요? 주식 투자도 했지, 코인도 투자했지. 주식에서 박살났죠. 코인은 거의 지금 뭐 거의 이 공포 분위기고, 지금 2030 세대가 그 버블 시장에서 가장 피해를 본 세대야. 피해를 본 세대. 자, 근데다가 지금 이자가 2배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노도관 같은 데서는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서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를 못 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경험이 없잖아. 이게 그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반토막 나는 줄 알아 또. 그러니까 또 집어던져.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죠. 그죠? 버티면 되는 거예요. 자,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럼 지금 집 팔면 뭐냐고. 금리를 날리면 뭐냐고. 다시 그 가격에 살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언젠간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예? 결국은 또 집값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끌 세대는 버티면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더 버세요. 2잡, 3잡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지. 코인 같은 거 뭐 자산으로서 어떤 확고한 유치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기대를 하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이 먼저예요. 근로소득. 몸으로 뛰는 게 먼저 소득이고, 그걸 가지고 재테크하고 안전한 곳에서 재테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재산을 불려가야지. 2030 세대들이 완전히 엮여버렸어요. 이 집값에서도 엮이고, 어떤 코인 시장에서도 엮이고, 그러면서 어떤 재테크의 기본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기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매수했냐면, 20일 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 총 32만 7,992건 가운데 36.3%, 약 11만 8천 건 2030 세대들이 사들였다. 36%. 그러니까 이번 상승 사이클의 어떤 주 세력들은 그 사람들이 저점에 샀으면 문제가 안 됐죠. 고점에 샀다라는 거예요. 고점에 사서 문제가 되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나마 이건 좋은 케이스야. 8억대 매입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GTX 신호선 추가 정차 소식으로 실거래가가 12억을 찍은 거야. 좋았죠. 8억에 샀는데 12억이 된 거야. 근데 그 거래는 한 건 내지 두 건이야. 12억에 산 사람이 꼭지 찍은 거죠. 이달 3일에 7억을 찍었네. 1억이 빠지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영끌에서 샀는데. 영끌이라는 거는 80% 이상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80%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60% 주담보 받고 20%는 신용대출 받은 거야. 그럼 금리도 세요. 그 사람들이. 월급의 절반이 아니라 월급의 3분의 2 이상을 지금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집값 떨어지네?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자기가 투자한 건 1억인데, 자기 진짜 돈은 1억인데, 원금은 1억인데, 그 1억이 날라갔네? 야, 이거 6억 되면 어떡하지? 빨리 팔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또, 뭐, 대선 기대감이다, 뭐다 해가지고, 부추겼잖아요. 이 공부하는 2030 세대들은 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변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신문에서 떠들지, 유튜버들 떠들지, 강사들 떠들지. 자, 그러니까 가서 또 집을 샀네.
경기도 가서. 자, 그래서 4분의 1이 올해 내 집 마련한 2030 34,721명 중에 4분의 1이 수원, 용인, 화성, 시흥. 여기가 올해 경기도에서 집이 급락한 지역이에요. 급락. 고향은 그나마 뭐 올랐거나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여기는 뭐 재건축 호재라는 게 있었으니까. 자, 이런 경기도 외곽 이 사람들이 또 꼭지 잡은 거야. 그래서 1월에서 4월에 걸쳐 2030 세대들이 또 가서 경기도 아파트만 12만 채를 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가는 거야. 뭐 또 재건축 호재가 있다 뭐다 해가지고 대선 기대감이다. 거기다가 뭐 GTX 또 깐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을 살 때는 신문에 나온 호재를 보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아까 그 2030 영끌 세대가 산 그 시흥 2.41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 뭐 한 2억씩 빠지고 있어요. 2억씩. 2억에서 2억 5천. 화성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고 0.99 좀 덜 빠졌죠. 자, 시흥과 화성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만 급락하나요? 지금 송도도 급락하고 청라도 급락하고 경기도 외곽은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대선 때 그 재건축 기대감으로 뭐 일기 신도시가 좀 반짝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제가 그때 사면 꼭지다라고 이야기해서 경기도 외곽에서 경기도 일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되려면 제가 장담하건데 15년에서 20년 걸려요. 여러분 15년에서 20년 뒤면은 집이 남아돌아. 네 집이 남아돈다. 그때 되면 왜 근데 지금 거기 가서 구닥다리 집을 사서 고생하고 있냐고. 그냥 새 아파트 분양 받든지 준신축을 사든지 신축급을 사든지 하면 되지. 왜 20년 동안 가서 거기 가서 고생을 하냐고. 요즘 지하에 주차장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응? 새 아파트 산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 못 살아요. 아무리 학군이 좋다 뭐 교통이 좋다 해도 오히려 가지신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팔고 나와야지. 더 좋은 쪽으로 가려면. 그 재건축이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10년 20년 걸리잖아. 근데 지금 2022년이고 제 생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로는 이제 집이 남아돌아. 2030년 이후로는 이제 2030년 되면 부산 인구만한 그 인구가 없어지는 2040년 되면 이제 지방은 다 이제 소멸로 가는 거예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2020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자, 그런 시대에 앞으로는 이 GTX라는 게 들어서기 때문에 GTX 근처에 예를 들어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고 그러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런 좋은 스마트 시티들이 나오는데 왜 굳이 일기 신도시 그 아파트에 20년, 30년 차 되는 아파트를 앞으로 20년 뒤에 재건축한다고 들어간다고 하냐. 그거 속지 말라고요. 떠벌리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실용적으로 생각하시라니까.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2030 세대가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신도시 있으면 분양 받아라. 준신축을 사든지 사고 그 다음에 분양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옮겨가면 되는 거야. 왜 들어가서 고생을. 자, 그래가지고 이미 가격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금리가 이제 5%, 경우에 따라 6%까지 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도금 이자는 이 은행에서 이게 대출받는 사람이 아쉬우니까 또 세게 때려. 가서 봐요, 그냥. 중도금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도 안 해줘요, 이런 거. 그러다 보면 6%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억짜리, 10억짜리 대출 받는 서울 기준으로. 그러면 6억을 받아야 돼. 뭐 60% 받을 수 있다고 하면 60%까지도 나오지도 않지만. 결국은 잔액까지 하면 60% 받는 거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야 돼. 내가 그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라고 할 때 한 3년 잡고 그러면 이자를 6억 대출 받았을 때 7,500을 내야 돼. 그거 쉽지 않겠죠? 7,500이 어디냐고. 9억에 받았는데 입주 15억이야. 그러면 7,500 낼 수 있죠. 그죠? 기분 좋게 내지. 빚을 내서라도 내는데 10억에 샀는데 들어갈 때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현재로 봐서는. 올라가더라도 한참 뒤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 7,500이 부담스러워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아리에서 분양한 몇 개의 아파트들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 아닌 강북 지역에서 중도금 이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뭐 다주택자들이야 말해서 뭐냐고.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나니까 그것도 줍줍하겠다고 뭐 능력도 안 되는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무조건 막 그냥 계약금만 넣고 질러대는 거야. 나중에 오르겠지. 근데 나중에 입주할 때 대출도 안 나와. 전세값도 안 나와. 그때 이제 마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함부로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어차피 그 취득세 12% 내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감당하? 10억에 샀으면 1억 2천 취득세 내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이면 안 돼. 막 집을 뭐 그냥 막 미분양 났다고 막 추가로 막 사면 안 돼.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니까. 나중에 마피가 막 나온다니까. 또 그때 마침 3기 신도시가 막 분양하고 뭐 또 입주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조정지구 풀리면은 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주택자들 뭐 아파트 사가지고 미분양 사가지고 그거 나중에 취득세 내려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전세 맞추려면 어떻게 되나. 그 중도금 이자 내봐요. 남는 게 없다니까. 남는 게 중도금 이자 내야지. 취득세 12% 내야지. 그거 몇백만 원 벌려고 들어가냐고. 그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벌써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세 수요가 급감을 한다니까. 전세 수요가. 지금 대출 받는 것보다 그냥 전세로 사는 게 낫다는 거야. 왜냐면 전세로 살면 금리가 그건 고정금리잖아. 뭐 3%를 넘지 않거든요. 월세로 살면. 그런데 대출을 받으면 그건 변동금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든. 5%, 6%가 되니까 3% 월세를 사는 게 낫지. 앞으로 전세 사는 사람도 월세로 살겠죠? 이제 역전세가 막 일어나는 거야. 역전세에 후폭풍이 일어난다. 그 지금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다 전세를 레버리지로 해서 집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가 안 나가네? 그럼 월세로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 그 전세돈은 빼줘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 다주택자들은. 전세 수요가 급감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주택들의 급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전세가 안 나간다는 걸 선수들은 알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금융물들이 나오고 지금 뭐 서울 경기도 전국 지방 아파트 안 팔려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다주택자들이 하는 얘기야 이거는. 뭐 물건을 내놔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데 그게 다 무슨 이유겠어요?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고 금리 제가 얘기하잖아요. 집값은 2배 3배 뛰었는데 금리도 2배 3배 뛰었어. 집값이 4배 폭등해버린 거로 되어 있는 거야.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됐다니까. 자기 소득 기준으로 볼 때 PIR이 그래서 나온 거야 이야기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는 장기 경기 불황. 이제 뭐 이렇게 금리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소비를 안 해요. 고환율이고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한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집을 고금리에 집 살 엄두도 못 내지. 주거의 하향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전세도 낮춰서 가야 되고 도심에서 살다가 외곽으로 가고 전세 살다가 월세로 살고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앞으로를 지배한다. 라고 거시적으로 좀 보셔야 돼. 맨날 그 부동산 공급론에 입각해서 8월에 전세 대란이 온다 막 그렇게 떠들잖아요. 8월에 지금 전세 대란이 오겠냐고. 지금 6월이 다가고 있는. 거기다 대고 오늘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상생 임대주택. 지금 윤석열 정부가 주력하는 것은 유통시장의 물량을 최대한 나오게끔 해서 전세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잖아. 그렇게 좌파 정부가 꼬아놨던 정책들을 다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옛날같이 시장이 왜곡이 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의 프레임으로 어떤 구조로 부동산 시장을 봐서 예상을 하면 안 돼. 옛날 같았으면 그냥 발표하면 하도 이상한 법을 발표하니까 임대차 시장이 폭등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의 정부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 경제고 그리고 시장의 공급 물량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세값, 집값은 안정 기조로 갈 수밖에. 거기다가 금리까지 도와주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집을 사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1주택자니까. 다주택자들이 문제예요. 다주택자들 아직도 옛날의 환상 속에서 지방 가서 여기저기 막 그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선수들은 다 팔고 있어요. 진짜 선수들은. 자, 그래서 미분양 쏟아질 것이고 구축 물량 쏟아질 것이고 월세는 가속화될 것이고 이자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전략들을 잘 수정하셔가지고 결정적인 것은 공급 물량이잖아요. 지금 8월 달인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플러스 알파를 발표한대잖아요. 그 알파가 무서운 거라니까. 250만은 어느 정도 그 틀이 잡혀 있어요.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 가까운 데다가 아니면 GTX 라인의 근처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거 같아요. GTX 라인 쪽에 어떤 컴팩트 시티, 특히 이제 그린벨트를 엮여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그렇게 해버리면 GTX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더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GTX 라인에 있는 지역은 구도심이잖아. 구도심에 뭐 재건축, 뭐 그렇게 주거 환경이 썩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좋은 데도 있지만.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그 컴팩트 시티 GTX 라인에 진다고 하면 그것도 A, B, C 라인에 다 하나씩 두 개씩 뭐 세 개씩 막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진다고 발표해버리면 그냥 집값, 서울 경기도 집값은 폭락하는 거야. 옛날에 MB가 보금자리 주택 발표해가지고 집값이 폭락했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발표하면 또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에 집중화가 일어나는, 그렇게 되면 지방에서 또 지방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도 또 고려해야 되고, 그렇다고 집값이 급등하는 걸 또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집값이 또 안 오르거든, 안정되거든. 택지를 마련해 놔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이야기가 맞나 틀리나 이제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언젠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GTX 라인에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는 거. 자, 그거는 어떤 시기에 따라 발표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 분양가가 싸다고 하면, 뭐 GTX 라인은 굉장히 집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보금자리 주택에 버금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 지금은 금리, 공급 물량, 그 다음에 전세 시장의 안정화, 모든 것이 지금 시장이 하향하러 가고 있는 추세야.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빨리 현금화를 하셔야 돼. 방법이 없어. 역전세에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